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징적인 이슈를 보였던 섹터 뭐라고 해야 될까? 산업 쪽 그다음에 특징주를 함께 알아보죠. 일단 섹터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크게 특징을 보이는 섹터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등락률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요. 오늘 의료정밀 업종이 전거래일 대비 0.58%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이 목재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들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가스 업종의 하락폭이 1%대로 큰 상황인데요.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최근 며칠간 좀 급등을 했던 것이 오늘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솔재즈인데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배당 매력과 저평가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내년 특수지 매출 증가 기대가 되고 펄프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쇄용지의 주요 원료인 펄프 가격이 3분기까지 최고치를 찍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추세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자회사인 아트윈재즈가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 지난해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자회사 실적까지 더해지면 내년 실적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 회사채 차원 발행 성사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인데 최근 오른 뒤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오른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용보증기금이 그동안에 반대를 해왔었던 차원 발행에 대한 지원 반대 의견을 지원 검토로 의견을 좀 다소 선회한 것이 오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이라 한 종목 말씀을 드립니다. GS건설인데요. 오늘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 말씀을 드리면 루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사업장에서 큰 손실을 냈고 내년에 부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루머가 나왔는데 GS건설 측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전일 하락폭 크게 만회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GS건설 대형주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섹터보다는 오히려 개별 기업들의 특징이 더 많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서 전기료 인상도 얘기해 주셨죠. 요즘 그 산업용 전기료도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저전력, 고효율, 이런 얘기, 에너지를 절감해라. 이런 관련 이슈인데 관련 기업들이 좀 있나요, 혹시?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일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데 신일산업 신고가를 낸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고 오늘도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이유 때문인데요. 전기료가 인상하자 이제 같은 전기료로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신일산업이 관련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매물이 좀 크게 나오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약보합권대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KCC라는 종목인데요. KCC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오늘 보합입니다. 빠지지 않고 있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큰 것은 현대차 제네시스 이제 신차가 나왔는데요. 신차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페인트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도료 사업 부분의 전방 산업인 현대차도 좀 좋으면 좋고 조선업황도 좋으면 좋은데 지지난주인가 조선업종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KCC 주가 상승에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젠입니다.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약보합권대이긴 하지만 전일의 상승폭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징주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SPSS의 오지영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또 시장 진행하면서 보시는 특징주를 또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봐야 되겠군요. 이순석 대표님.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냥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움직임이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00억 파는데 많이 판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 그러네요. 파생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요동을 좀 칩니다. 그러니까 파생 시장 쪽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뚜렷하게 뭐 누가 또 뭐 대규모 선물 매도를 하거나 또 내지는 뭐 하락 상품을 갖다 크게 쥐어서 흔들린다기보다는 역시 아까 뭐 최희막 앵커께서도 모두에 발언했다시피 사주는 쪽이 없습니다. 사주는 쪽이 없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들의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량도 그렇게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른 하락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 업종이 특정 업종이나 또 이제는 특정 대형주가 뭐 크게 밀려서 시장이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형 상위 종목들은 현재 고르게 밀리면서 시장이 지수가 뭐 이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2,000포인트 초반 정도 대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0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은 글쎄 뭐 좀 염두에 뒀던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오늘 오후장 쪽에서 반등이 얼마큼 강하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과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 방향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이제 대응 전략에서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 정도가 현재 지지선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뭐 이중 바닥을 그리러 내려간다면 1960포인트가 직접은 저점이 되겠고 그럼 현재 구간에서도 1960까지 내려가게 되면 비율로만도 벌써 한 2%가 되니까 그 충격이 꽤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에서 만약에 지지력을 놓고 만약에 이중 바닥을 그리러 간다면 이건 조금 약간 골치 아파지는 거고 20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빠른 템포로 20일선 회복되고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근데 유력한 건 2000포인트 내외에서 조정 마치고 저는 다시 올라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오후장 쪽에서 여기서 이제 보통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반발력을 지지선에서 반발력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시장에 다른 얘기 좀 워낙 많은 얘기가 제가 뭐 이슈적인 얘기는 다뤘다 보니까 좀 쉽게 어떤 지수 포인트를 놓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가슴에 와닿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은 안 보십니까? 지금 개별 이승원 대표 얘기 좀 들어보고 다시. 예, 그러시죠. 예, 예. 이승원 대표 또 개장 이후에 지금 보니까 특징주라고 하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일단 개별 기업들 중에 혹시 보시는 게 있나요? 개별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카지노 그다음에 호텔 관련주에 대한 상승 뭐 이런 흐름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이 뭐 플러스권을 뭐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 뭐 강부와 약부합권에 다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변동에 대한 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유지돼 왔던 시각들,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에 대한 쪽이 좋다라는 시각에 대한 쪽은 여전히 뭐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 최근 강세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뭐 화학주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이제 지금 그 흐름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각에 대한 쪽은 좀 변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근본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쪽,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한 쪽을 우리가 이제 생산에 대한 공장에 대한 쪽으로 바라봤었더라면은 이제 시각에 대한 쪽을 조금 바꿔서 중국을 이제 소비에 대한 시각에 대한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그 산업에 대한 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의 1000명당 자동차 보급 대수가 795대입니다. 약 800대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0명당 한 80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미국 수준으로까지 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수준까지 오려면은 약 350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600대 수준까지 가 있죠.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장 자체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브랜드들이 지금 그 증설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8월 29일이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하는 10대 대기업 5천 간담회에서 지금 뭐 정몽구 회장이 1000만 대 체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쪽은 이런 그 증설에 대한 쪽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주가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시장에 대한 이유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 대한 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접근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특징주가 많지는 않은데요. 신규 상장된 기업이 하나 또 있군요. 신송홀딩스. 네, 상장 첫날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는 1970년에 설립된 전분제소 회사인 뭐 신송산업, 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신송식품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석 대표님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종목은 뭐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네. 대형주 쪽 섹터에서 뭐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하나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시장이 어려워지면 거기서 어떤 희망적인 내용이 없나 좀 살펴보는데
보통 거래소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견주할 때, 그러니까 물론 코스닥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나을 때 보통 시장이 크게 밀리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뭐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뭐 요즘에 뭐 중국 쪽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뭐 웰크론 같은 종목이 어제 좀 강한 거, 또 내지는 또 요즘 또 우선주 강한 거 뭐 계속 나오는 예서 이것도 뉴스인데 그 외에는 뭐 뚜렷하게 뭐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쪽은 거래소 쪽에서는 뭐 대형주 섹터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이승원 대표 쪽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물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조절과 이제 그다음 매수 이 타이밍 포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정 구간에서 너무 지나치는 우려보다는 결국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고, 대신 매수를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역시 밀렸다가 돌아서는 시그널을 보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은 돌아가는 시그널, 그러니까 어제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시그널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정도쯤에서는 하루 정도는 좀 쉬고서 관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승원 대표도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쪽 조정폭은 좀 깊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에 대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이제 백신을 맞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백신을 계속해서 시장에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뭐 테이퍼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와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한 12월 달쯤에 한번 그 의미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쪽이 한번 나타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에 대한 쪽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뭐 굳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고 네. 시장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 뭐 하루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올라오는 폭이나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한다거나 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개별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계속해서 시장과 뭐 무관하게 좀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이 완전히 꺾어서 죽어 내려가는 시장만 아니라면 뭐 비가 왔을 때 살짝 또 맞아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시장이 너무 정체되어 있고 뭐 매번 방송할 때 얼마나 활기 있게 하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데, 테이퍼링,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 틈만 보이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감기 바이러스 같죠. 네, 항생제 아주 센 거 한번 또 두 분이 준비하셔가지고 내일은 좀 잘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미래는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그다음에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